논술을 하려고 하는데 수능 공부하느라 논술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논술이라는 과목은 수능 과목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 모든 수능 과목의 종합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술을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별 외에 어떤 시간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는 과목을 실제로 제대로 공부해 보게 되다 보면 모든 과목의 종합편이면서 동시에 가장 할 게 없는 쉬운 과목 중에 하나라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 자체는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글을 읽어야 되는 국어 영역과 거의 90%가 흡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사탐 영역의 지문들과 영어 지문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논술 지문의 구성을 보면 사탐 지문이 나오고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이 나오고 문학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지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문과에서 해야 될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논술 공부에 부담을 갖지 말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논술에서 종합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국어 비문학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국어 비문학 지문이 EBS 지문이라든가 또한 나왔던 모의 기출문제라든가 수능 기출문제 등과 겹치는 것도 여럿 있습니다. 문학은 당연한 거죠. 문학도 역시 EBS에 나온 작품이라든가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작품들이 다 모두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탐도 역시 골고루 다 나오죠. 경제 과목들,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사회문화라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 영역의 과목들을 가지고 논술을 접근하더라도 논술을 볼 때 여기에 있는 지식들을 살짝만 이용하고 근거들을 가지고 처음 보는 작품, 처음 보는 영역의 비문학 지문일지라도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영어 지문일지라도 우리가 추론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논술 공부가 좋은 게 가 지문이 경제 지문이 나오고 나 지문이 영어 지문이 나오고 다 지문이 만약에 문학 지문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경제 공부를 했는데 이 경제 지문의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 지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범위를 가지고 나머지 지문도 동일할 수 있겠네 라고.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건 가나다 요 지문들이 서로 다 동일한 범위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제대로 알았을 때 나머지 두 개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풀어간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조차도 쉽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은 별개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네. 반대로 나는 시를 알고 있어. 그럼 이 시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 역시 추론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과목이다. 다 배우고 나서 이거를 믹싱만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논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논술에서의 문제 유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논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평생 해온 수능과 평생 공을 들인 내신으로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논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논술이라는 공부를 국영수보다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이고, 수능 과목 때문에 밀려서 논술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문을 보면서 풀어주진 않겠지만 실제로 기출문제상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 과목이라든가 국어 과목이라든가 영어 과목이 등장했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수능 제한 등급이 지금 2등급 하나밖에 못 넘겨요. 그러니까 수능을 더 완벽히 잡고 그 다음에 논술을 할게요. 그러면 9월 달에 대해서 자, 제한 등급 2등급 3개를 맞췄어요. 그럼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논술 준비가 안 됩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2등급 3개를 가지고 정시로 가야 되는데 2등급 3개로 정시 갈 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2등급 2개 상태에서 논술과 같이 준비했다면 수능날 2등급 3개가 나오는 순간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내가 못 넘겨서 2등급 2개였을지라도 2등급 2개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논술 아예 준비 안 했으면 2등급 3개를 맞춰도 논술을 못 보니까 2등급 3개인 대학을 정시로 가야 되고, 2등급 2개로 그냥 끝났다라면 더더욱 갈 대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의 논술의 기회를, 수시의 기회를 없애게 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논술과 내신은 같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2016년도 성균관대 논술 문제를 보세요. 제시문 1부터 5까지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요 개인과 사회라는 요 관점은 사회문화와 윤리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성균관대 문제만 해도 요건 사탐 문제와 연결될 수 있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양대 문제도 보세요. 여기 봤더니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 그럼 이 주제가 공동체란 말이에요. 바람직한 공동체. 이것도 사탐에서 똑같이 개인과 사회, 사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묻고 있는 사탐 영역의 것이라고 보시면 쉽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한번 볼게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개체화라는 국어 지문이에요. 요 국어 지문 자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균관대랑 한양대에서 이렇게 개체화라는 이 논리, 개인과 공동체의 지문을 거의 동일하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어 비문학에 나오는 지문이라든가 사탐에 나오는 지문들이 서울의 메인 대학들의 논술 지문들로 다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가 아니니까 시간을 우리 국영수보다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시험을 본다면 논술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어, 탐구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또 보면은 단적인 예지만 수능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던 지문들이 실제로 논술 지문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과 사회에 관한 것들. 이렇게 우리가 개인 사회를 많이 사탐에서도 국어 기출 모의고사에서도 봤는데 그게 바로 성균관대랑 한양대에 그대로 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술은 한번 별개 과목이 아니라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네 라는 거로 덤벼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한국외대 일단은 문학작품이죠. 먼저 영어를 보세요. 한국외대 영어가 나옵니다. 이 영어에 나오는 난이도들이 수능 난이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수능에서 외국어 3등급 정도 맞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지문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충분히 반영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어에서 문학이죠. 정강용의 여기 보면 꺼피딴이라는 작품이에요. 대학들 논술 문제 이렇게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다. 별개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 역시도 제시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대학들이 꼭 문학 소설 작품과 현대시 작품 또는 한시 같은 것들을 기출문제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한두 사례의 예일 뿐이지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골고루 비문학 지문, 사회탐구 지문, 국어에서 문학 지문, 통계 지문, 영어 지문 이런 것들을 믹싱해서 넣기 때문에 통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잡을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비문학 논리가 된다면 전부 다 읽는 논리거든요. 읽는 논리.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논술,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내가 가는데 발판이 되는 영역이다. 반드시 논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등급에 상관없이 5등급 이상이라면 무조건 논술 도전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고 논술 공부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논술을 우선순위를 하고 다른 과목과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처음 하더라도 어렵지 않다는 거 명심해서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